남의 기준으로 끌고 선택장애, 결정장 내 기준을 본격적인 지옥이 여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 특별하고 맛있는 사과를 손에 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드디어 꿈꾸던 그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사람 울고 있어요. 사과가 점점 줄어든다고. 이상하죠? 근데 이게요, 우리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만족은 오롯이 누리지 못하고 다가올 불확실함에 미리 슬퍼하는 마음이죠. 그렇게 우리는 지금도 미래도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런 익숙한 질문들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게 엄마가 좋아할 만한 일인가? 친구들이 인정할 만한 결혼 상대인가? 혹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인가? 낯설지 않죠. 근데 이건 내가 없는 내 인생을 남의 기준으로 끌고 들어가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갇혀서 결국 자기 기준 없이 남의 기준을 빌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은 우리들의 인생을 아주 조용하게 무너뜨립니다. 사과 예시는 좀 기괴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제 주변에 한 친구가 정말 갖고 싶어 했던 희귀한 운동화 구매를 응모를 했어요. 운 좋게 당첨이 됐고 운동화를 뽐내려고 신고 나왔는데 하루 종일 이 친구 표정이 안 좋아서 물어보니까 팔 걸 그랬나 싶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 인생에 정말 별것 아닌 작은 일로도 이 운동화를 신을지 팔지 확실히 선택하지 못해서 신고 후회하고 또 반대로 팔고도 후회합니다.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그 누구든 아무리 자가검열을 해도 자신의 선택에 후회를 하고 타인의 판단을 빌려오는 시도는 우리에게도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게 종종이 아니라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머레이 보앤이 말한 자기 분화가 낮은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인데요. 일단 자기 분화란 내 감정과 내 사고를 분리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힘을 말합니다. 분화가 낮은 사람일수록 중요한 결정을 가족, 친구, 사회 기준 등에 외주화합니다. 맡기는 거죠. 내가 정하긴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좋다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택장애, 결정장애랑은 결이 조금 달라요. 결정장애는 그래도 기준은 있어요. 다만 실패에 대한 공포 때문에 못 고르고 있는 상태라면 자기 분화 부족은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든 후회할 확률이 높아요. 쉽게 얘기하면 결정장애는 선택 전이 힘든 거지만 자기 분화 부족은 선택 후에 본격적인 지옥이 열리는 겁니다.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 고르지 않은 선택지에 대한 아쉬움, 타인의 기준으로 한 선택이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은 오롯이 내가 져야 하니 이거 미치는 거죠. 이런 전형적인 예가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사례 F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무지하고 센스 없는 남자친구가 사례 F 엄마와의 자리를 망친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그 안으로 파고들면 이야기는 아예 달라집니다. 사례 F는 연애 초반부터 상대가 마음에 차진 않았지만 나 좋다니까 한번 만나볼까 하면서 관계를 이어갔고 엄마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하면서도 자신의 연인을 칭찬하거나 좋은 사람이라 거들며 소개하기보다는 엄마의 판단을 기다리며 그 옆에 앉아 채점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연인이 기대한 센스나 적극성에 못 미치자 사례 F는 실망했습니다. 그 실망은 분노로 바뀌었고 그날 그 자리에 대한 실망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마음에 들지 않던 연인의 언행이나 습관까지 끌어내서 분통을 터뜨립니다. 연애나 인생의 중차대한 결혼이란 사안에서조차 충분히 주체적일 수 있고 그래야 맞는 30대의 성인이 스스로의 감정에 기반해 결정한 건 하나도 없이 연인의 행동과 엄마의 판단에 자신의 감정을 얹다가 결국에는 남 탓만 남아버린 것이죠. 인사 이후에도 엄마에 대한 무례하게 느껴지는 연인의 태도나 부족해 보이는 적극성을 보고 실망스러웠다면 관계를 정리하면 그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례 F는 애초에 연인을 결혼할 만한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고 자신의 연인을 엄마가 좋게 봐주길 바라면서 연인의 편에서 칭찬하거나 변호하지도 않았던 그만큼의 마음의 크기 정도라면 더더욱 그렇죠. 이게 만에 하나 결혼으로 이어져도 결혼을 부추긴 엄마 탓을 하고 얘기한 적도 없는 자신의 기대를 채우지 못한 배우자를 탓하며 스스로를 지옥으로 끌어내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사례 F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야기를 복귀해보면
나 좋다 해주는 남자라는 조건에서 나 좋다 해주는 그 남자의 감정을 배제해 놓고 사례 F 자신으로서 그닥 마음에 차지는 않지만 스스로의 상황과 여건에 맞춰 온건한 마음으로 그 남자를 만나볼 것인가부터 자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 생각은 아직 없다고 말하며 뒤로 빠지면서도 연인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그걸 보고 엄마가 해주는 판단에 자신의 감정과 선택을 얹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은 현재 어떤 마음인지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결혼 자체의 생각이 아직 없는 건지 아니면 주변에 하나 둘 결혼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결혼은 해야겠는데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은 아니다 싶은 것인지 자신의 감정을 보고 기준을 세워놓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마 그랬다면 괜히 불필요하고 오히려 불편할 요소만 많은 결혼 생각도 없이 엄마에게 연인을 소개하는 선택은 하지 않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딸려오는 실망이나 분노, 후회도 없었겠죠.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저 역시 종종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대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그 선택에 후회가 생기고 그게 남 탓으로 번질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뜨끔해서 3가지 선택지를 떠올립니다. 첫 번째는 그냥 지금 이 방식이 틀린 건 아니다 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마음이 편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됐어요. 불편한 감정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거든요. 두 번째는 이 방식이 틀렸다는 건 알지만 책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서 일부를 타인에게 넘기고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훈련을 시작하는 겁니다. 혼자를 견디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혼자를 견딘다, 이 말은 감성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결정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도 먼저 묻지 않고 내 안에서 기준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도 그 후회와 책임을 누구 탓도 하지 않고 내 몫으로 삼는 연습이 바로 혼자를 견딘다는 의미입니다. 이 3가지 선택지 중에 어떤 게 옳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아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본 여러분들이라면 저처럼 2번째와 3번째 사이에서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볼 수 있어요. 사소한 소비는 남에게 묻지 않고 그냥 해보는 거죠. 누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먼저 약속을 제안해 보거나 실패했을 땐 변명 대신 그날의 감정을 일기처럼 써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예요. 이런 사소한 시도들이 내 감정을 또렷하게 만들고 내 기준을 조금씩 세워줍니다. 그게 결국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적합해 보이시나요? 2번째와 3번째 혹은 첫 번째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이 선택이 당신 인생의 기준을 만드는 첫 번째 벽돌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감정의 주인이 되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야 하니까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술만 마시면 돌변하거나 감정이 폭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컨텐츠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